오늘 강의는 요 네 가지 순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가 뭐고, 스마트 그린 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또 한국의 스마트 그린 도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IoT를 활용해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들 때 어떤 점을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지속 가능한 물순환에 하드웨어들이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 부분만 가지고는 될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물순환이 될 수 있는 기술들, 실제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맡고 있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정은혜입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형 뉴딜 중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경제활동,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집중도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쓰레기와 같은 환경오염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확대되고 도시 내 자연 공간이 시가지역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생물 다양성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UN이나 ISO에서 도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세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인 이클레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배출 발전,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기반 발전,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을 촉진하는 순환적 발전, 기후재난 등 위기에 강하고 충격을 흡수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발전, 정의롭고 살기 좋고 포용력 있는 도시 공동체를 건설하는 인간 중심 발전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그린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 그린 도시를 채택하였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스마트 그린 도시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또 왜 이런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했는데요. 그거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회복력.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몸살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게 하겠다. 두 번째, 저배출. 탄소 저감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생태 복원. 우리가 도시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인간 중심.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를 가겠다. 이걸 통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더 앞서서 2030년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정말 탄소가 중립되는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런 사업들로 공모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공모 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지 여기 보시면 우수유출 저감이라든지 빗물 재이용이라든지 뭐 폐자원의 이용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주가 돼서 탄소를 저감하고 뭔가 그 선도적인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흡수 확대. 흡수 확대는 그만큼 도시의 숲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원 순환 쪽에 보시면 스마트 폐기물 수거 선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물 재이용 시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 기후 변화 적응에는 그늘막이라든지 우리 도시에 보면 그늘막들 많이 있죠. 옥상 벽면 녹화라든지 또는 투수 포장이라든지 스마트 재해 관리 또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그 점수가 편성이 되겠죠. 자, 이런 결과로 25개가 선정이 됐어요. 25개
2,9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이제 종합 선도형 5곳, 문제 해결형 20곳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들이 선정이 됐어요. 우리 부산의 경우는 4구가 선정이 됐네요.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어디나 실수는 있기 마련이죠. 자, 이게 한번 좀 볼게요. 시의 대표 브랜드가 해맑은 상상인 밀양시도 매년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으면 폭염특보가 발령되는데 최근 10년간 밀양시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은 연평균 30일. 경상남도 전체 평균인 16.7일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밀양시는 그린 뉴딜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통해 폭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폭염 일수를 올해 5일, 내년에는 10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쿨링로드와 쿨 페이브먼트 등 10개 세부 사업에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뉴스타파는 환경 전문가와 함께 밀양시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검은색의 아스팔트는 태양광을 잘 흡수합니다. 지금 여기는 따뜻한데 나중에 저기 가서 흙을 만져보면은 이 온도하고 흙에서는 습기도 있고 식물도 있기 때문에 정산작용이 해서 온도가 다 내려가거든요. 인천시가 올해 7월 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종 신도시 사진을 보면 이 같은 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공원 등 녹지는 낮은 온도를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반면 아스팔트 도로는 온통 시뻘겋습니다. 태양광을 흡수한 아스팔트가 그만큼 높은 열을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밀양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이면도로에 태양광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칠해 도로의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 페이브먼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선택한 방법은 아스팔트가 열을 많이 흡수해서 뜨거워지니 열을 반사하는 쿨 페인트를 칠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환경부가 그래 좋네 그리고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오는 그 열을 아스팔트가 흡수하는 대신에 반사를 시킨다. 그럼 그 반사된 열은 어디로 가죠? 대기 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바닥에서 그 열까지 올라오니까 더 뜨겁겠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이를 통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열 페인트를 바르면 예. 도시의 열섬 효과가 완화되나요? 예, 저희들 그 자료에는 어느 정도 저감되는 걸로 태양열을 반사하는 특수 페인트 도포하는 그 공정이거든요. 예. 저희들 알고 있는 자료에는 뭐 표면 온도가 한 5도에서 10도 감소하는 걸로.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아주 짧은 구간에 이 페인트를 도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밀양에서 말하는 폭염의 문제 해결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투수청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물이 순환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도로 온도는 자체는 표면 온도는 한 6도쯤 낮아지는데 그 도로 위쪽에 공기는 한 0.5도밖에 온도가 안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햇빛을 반사하는데 이제 각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그 도로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보행자들은 더 많은 열기를 느낀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5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미델 교수는 태양광을 반사하는 도로 포장이 도시 온도를 낮추는 만병통치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델 교수는 로봇을 이용해 복사열과 주변 온도, 바람과 습도 등 보행자와 관련된 기상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반사 코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실험 결과 차열 페인트가 코팅된 아스팔트 도로 표면 온도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4 내지 6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코팅된 아스팔트는 1제곱미터당 평균 118와트.
정오에는 최고 168W의 열 에너지를 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오 시간대 코팅된 아스팔트의 복사열은 코팅하지 않은 도로보다 4도 높았습니다. 코팅한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는 내려간 대신 반사된 열기는 보행자에게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보셨다시피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하겠다고 수십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했고 또 환경부는 그걸 승인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라고 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만 검색해봐도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닌데 아마도 지금 밀양시에 이렇게 유스타파나 환경단체가 지적을 해서 그렇지 나머지 25개 그 지자체의 계획도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전반적인 물순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렇게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